고용센터에서 일하시면서 참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고 또 그분들은 참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많죠. 그래가지고 마음 쓰이는 일들이 하루 이틀 있다 보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보니까. 살면서 저도 뭐 이렇게 명상센터에 오신 분들 중에서 정말 오늘 내일 정말 죽고 싶은 마음으로 오는 분도 계시고,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사업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임신해서 태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오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혼 직전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또 배우자와 사별하고 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냥 쉬러 오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죠. 만나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사실 뭘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어요. 저는 다만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분들의 생각 자체가 지금 자신의 생각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제 그 고통이 사라질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제 역할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어떤 한 상담자, 내담자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하루 이틀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일을 하신 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이 내 주변에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번을 통해서 참 큰 걸 깨달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분의 전화가 와서 나를 괴롭히던 그런 마음이, 딱 그분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자신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가 또 뭐 차상위 계층, 또 뭐 우리 기초수급자분들, 그리고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은 스스로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스스로가 자신이 남들보다 조금 힘들게 살아가고 자격지심이라고 해야 될까? 스스로를 조금 억누르는 마음이 좀 많은 듯해요. 제가 만나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의 존재일 뿐인데, 스스로가 이제 마음 공부나 이런 깨달은 공부를 하지 않아서 스스로를 자꾸 어렵게 더 만들고 스스로를 더 깊숙한 이 늪속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는 아닌데 한 7, 80%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회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나?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나? 조상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나? 그러면서 스스로의 그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현실의 모든 것들을 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돈이 많은 분들도 그런 사람도 있고, 돈이 적은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든 성공 안 했든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게 그 사람의 고통의 시작이에요. 그런 분이 오시면 저는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 안에서 시작한 거지 절대 바깥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줘요. 왜냐? 바깥에서 일어났다면, 바깥에 선생님이 지금 고용하는 곳에 이제 시민들을 대하는 곳에 있다면은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깥에서 그 문제가 자꾸 생긴다면은 그런 사람이 올 때마다, 비슷한 사람이 올 때마다 나는 주눅이 들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런 일을 계속 해야 될까? 나중에는 스트레스가 극도로 치달으면은 이런 일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일어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마음이 어두워지겠죠. 괴롭겠죠. 그래서 결국은 일을 그만두는 그런 상황까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을 내셔야 돼요. 택시 운전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면 할수록 사고가 일어날 확률도 많아요. 그중에서 20년 무사고도 있고, 또 작년에 사고 나고 올해 또 사고 나는 사람도 있고, 다만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거를 내가 차 문제 때문이다, 저 사람 문제 때문이다, 차가 박아서 그렇다, 내가 운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운이란 건 뭐예요? 상대적으로 바깥에서 나를 운 없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내면 낼수록 나는 운전할 때마다 뭔가 찝찝하고, 또 약간 비슷한 사람이 올 때마다, 말투나 행동이 비슷한 사람이 올 때마다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올라와요. 여성으로서. 남성이 그런 분들이 와서 막 그러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내 몸은 피가 잘 안 돌게 되고 자꾸 긴장이 되고 손에 땀이 나고 눈도 따갑고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럼 결국 이제 내 건강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내 삶에 안 오기를 기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근데 나는 그것을
극복하는 마음과 이겨내는 마음을 지금부터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마음 내셔야 돼요. 차 사고가 안 나면 좋지만 내가 잘 운전해서 가도 뒤에서 박을 수도 있고 갑자기 앞에 급증가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어 운전하는 법을 본인 스스로 자꾸 연습하고 트레이닝 해야 돼요. 그렇다고 사고 안 나는 게 아니다. 날 수도 있지만 큰 사고를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번 그 어르신과의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큰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그리고 찾아오시는 고용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성숙되는 그런 면이 됐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단 하나 그런 분들이 찾아오시면은 그분들은 스스로가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고, 내가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 사람이 잘못해서 나에게 그 얘기를 미안하다고 꼭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내 자존심 낼 필요 없어요. 해버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규칙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선생님한테 이런 자세한 얘기를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제가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번에 거는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선생님 앉아보세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생길 거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꼭 잘 알고 그리고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이렇게 설명하는 게 한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가능하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가능하면. 그리고 막 화가 나더라도 선생님이 이렇게 가서 대화를 하면 화를 조금 주스릴 수 있어요. 다른 직원들한테도. 그러면 그 사람이 와도 덜 떨리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민원에 마주치잖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딱 얼굴만 보이든가 모습만 딱 봐도 갑자기 숨이 탁 막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말이 있으면은. 근데 그게 중복되면은 이게 일에 대한 번아웃과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큰 마음을 내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지 말고,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음의 탄력성과 민원을 맞이하는 그런 근력이 좀 커졌다. 이렇게 딱 마음 내고 그분이 나의 스승이구나. 참 고마웠구나. 이렇게 마음 내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